어, 34페이지 개념 3부터 시작해서 개념 3, 4, 5, 6번까지 있나요? 개념 5까지 있나요? 6번까지 있네요. 그래서 개념 3, 4, 5, 6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갈게요. 개념 3의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전체 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집합, 그 전에 있었던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는 U를 써요. Universal Set라고 해서 U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할 때 A를 뺀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무가내네.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표시를 할 거예요. 이 A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쓸 거예요. 이 C는요. 저 앞에서 C를 썼던 때가 부분 집합을 포함할 때 C를 썼었죠. 기호를 그건 contain 포함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요 C는 complement라고 보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A하고 A 여집합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서 전체 집합을 이루는 거.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남을 여자를 써서 A를 뺀 나머지였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이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질은 그러면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겠구나. A하고 A를 뺀 나머지 부분 교집합은 없겠구나. 그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을 뺀 나머지는 공집합이 되겠구나.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집합이 되겠구나. A 여집합의 그러니까 A가 아닌 부분의 반대 부분을 찾는 거죠. A가 되겠구나. 이런 성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A 여집합이라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X들을 모았어. 그런데 어떤 X들인 거냐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 다음 차집합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차집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왕 한 김에 지금 보면 A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A라는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나머지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 차집합 볼게요. 차집합이라는 개념은 뺀다라는 뺄셈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라는 두 집합이 존재할 때 이건 전체 집합이 없어도 돼요. A하고 B라는 두 집합이 존재할 때 A 차집합 B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B 부분을 뺄 거야 인 거니까 이 부분이 A 차집합 B라는 애가 돼요. 그럼 B 차집합 A는요. A하고 B가 있어. 근데 B 차집합 A는 B에서 A인 부분을 빼는 거죠. 따라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요. A하고 이걸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 여집합의 개념과 같아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A 교집합 A하고 B를 그리고요. 전체 집합을 그렸어요. B가 아닌 부분을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B가 아닌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B가 아닌 부분이고요. A인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요만큼이 중복이 되죠. 두 개가 그림이 같네요. 따라서 A 교집합, B 여집합도 A 차집합 B하고 똑같은 건데 되게 많이 사용할 예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같냐면 A에서 이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 이 부분을 뺀 거잖아. A에서. 물론 A에서 B를 뺀 건데 A 안에 B의 원소인 것도 뺀다인 거니까 A하고 B의 공통된 부분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야 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에서 B를 뺐어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사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 정리할 것이 있거든요. 포함관계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집합의 연산하고 포함관계 사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두 개가 공통된 부분이 없는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더라? 서로소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는 차집합을 봅시다. A에서 A 차집합 B를 했어요. A에서 B인 애들을 빼라 라고 했어. 빠지는 거 없죠? 그대로 A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를 할 거예요. B에서 A인 부분을 빼라 했어. 그래도 B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소인 관계라고 주거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라고 주지 않고 A 차집합 B가 A인 관계라고 줘도 아 이거 서로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A하고 B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B가 아닌 부분에다가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B가 아닌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 요 B가 아닌 부분의 A가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A는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B는요. 그러면 같은 아이디어네 A가 아닌 부분에 B가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요의 가장 기본은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의 원소가 없어요 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부분집합의 관계죠. A가 이번에는 B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했지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주지 않고 다음 관계를 만족시키는 거야 라고 할 때 저희가 이미 앞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다룰 때 A 합집합 B는 B가 되겠죠. 자,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A가 되겠죠. 자, A에서요. B인 부분을 뺄 거야. 그런데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이기도 하죠. 따라서 공집합이 되겠네요. 자, A와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을 하고 B가 아닌 부분은 바깥쪽인데 A하고 접점이 없겠지.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다음에 A가 아닌 부분과 B 사이의 관계는 전체 집합이 되겠죠.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A가 아닌 부분에 색깔을 칠할게요. 자, 이게 A가 아닌 부분이에요. A가 아닌 부분이고, 그리고 B하고의 합집합, 그럼 B는 합집합이니까 한 번만 체크가 돼도 되는 거지. 전체 집합이 되네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뭐하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자꾸 확인해봐라. 그래야 이해되실 거니까. 자,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B 바깥쪽과 A 바깥쪽 중에 A 바깥쪽이 더 넓죠.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뺄 거야. B 바깥쪽에서 A 바깥쪽을 뺄 거야 라고 했어. A 여집합이 훨씬 더 큰 파트라고. 그럼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 A에서요. A하고 B의 공통된 파트 그게 뭐였어? A였지. 그걸 뺄 거야가 되겠죠. 하나 더 쓸게요. 옆에 그림을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이번에는 A 합집합 B에서요. A 합집합 B 뭐였지? 포함관계면 뭐였지 하고 그림으로 돌아가세요. A 합집합 B는요. B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으면 A 합집합 B하고 그 다음에
B의 차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A 합집합 B는 B였는데 B에서 B를 빼려 공집합이 되는 거죠. 마지막 케이스는요. 어딜 보고 싶은 거냐면 이 온전한 A 부분, 그 다음에 온전한 B 부분,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A, B 동시에 선택한 거 말고 A만 선택하고 B만 선택한 애들이 궁금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빼긴 뺐잖아. 가운데 있는 애를 빼기는 했는데 그런데 양쪽 사이드에 대칭 쪽으로 모양이 나온다 해서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대칭 차집합은 2개, 3개 상관없이 쭉 진행을 할 건데 n개가 돼도 대칭 차집합에 대한 관계는 n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2개 가지고 먼저 할 거고요. 교재나 문제집들에서 주로 무엇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기호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와서 정의를 합니다. 이거를 표현은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A 차집합 B하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를 동그라미 1번, 여기를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A에서 B를 뺀 나머지 부분이죠. A 차집합 B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B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이죠. 그게 2번이에요. 공통 부분이 아니라 2개를 합집합해줘야 저기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근데 차집합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아직 드모르가는 정리를 안 했지만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으로 묶을 수 있죠. A 합집합 B 교집합에 B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잡으실 수 있고요. 교집합과 여집합을 합쳐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A 삼각형 B라고 쓰는 편입니다. 이게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 대칭 차집합의 성질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를 이어서 했는데 처음에 A하고 B의 관계가 서로소일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돼요. 드모르간 법칙 한 다음에 대칭 차집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A하고 B의 관계 전체 집합 속에 있는 두 집합의 관계들이 3가지 케이스 정도가 나올 수 있음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제가 일부러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요 바깥쪽이 되겠죠. A 합집합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하고 누가 똑같을 거냐면 얘는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대. 그러니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여집합 있으면 전체 집합 있어야 됐죠. A가 아닌 바깥 부분을 제가 연두색,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A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빨간색 빗금으로 비여집합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들어간 파트를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한 번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동시에 들어가는 거 여기라고 하지 않게 지칭 대명사 쓰지 않고 색깔로 직접 칠해서 보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들어간 자리가 바깥쪽이 되는 거죠. 두 그림 어떻습니까? 같네요. 드모르간 법칙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였어요. 합집합 A, 합집합 여집합이 그랬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희는 지금 두 집합에 됐지만 세 집합에 대한 드모르간 법칙도 성립해요. 어떻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C의 여집합은요 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풀이 3-3, 그 다음에 뭐 4-3, 5-2 이런 문제들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3-3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1부터 7까지예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인데 벤 다이어그램 드모르간 법칙으로 하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는 하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3, 6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A하고 B가 있어요. 집합. B가 있습니다. A에서 B를 뺀 나머지하고 B에서 A를 뺀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림상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A 합집합 B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1이었으니까 A 합집합 B가 1을 뺀 나머지 3, 4, 5, 6, 7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A 교집합 B가 3, 6이었어요. 그러면 3, 6을 뺀 4, 5, 7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되겠네요.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원소의 합은요 16이다. 자, 4-3 들어가겠습니다. 4-2번부터 먼저 할까요? 일단 저는 집합 A부터 먼저 해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 뭐 뒤에 있는 명제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부터 먼저 찾을게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x는 6보다 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구나 예요. 그 다음에 b는요. 3x가 3보다 크니까 x가 1보다 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b는 c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c인 거냐면 a 합집합 c와 B 교집합 C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을 나눠서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B 교집합 C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하고 C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공통된 부분이 C다라는 것은 C가 B에 포함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C입니다라는 관계는요. 합친 것이 C가 됐어. 그러면 A가 C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겠죠. 따라서 A가 C에 포함되고요. C는 다시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직선상에다가 집합 A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집합 A는요. 6보다 어때?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큰 거라는 것이 A라는 집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B라는 집합을 표현할 거예요. B는 1보다 큰 것이라고 했어요. 얘가 B였어요. 그러면 A가 C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만약에 C라는 애가 생긴다면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C는 부등호를 보시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채워지고 K라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C가 되면 B의 부분 집합이면서 C라는 애는 그리고 A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K는 1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B가 C보다 더 큰 상태인 거죠. 근데 B에는 1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에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C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버리면 C가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1은 포함할 수 없어요. 근데 6은 포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집합에는 6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C라는 집합에는 K가 6이 되는 순간 6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C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 맞죠? 그쵸? 따라서 K가 1부터 6 사이가 되고요. 이것의 범위를 찾는 문제죠. 제가 4-2번을 푼 이유는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K가 1과 6 중에 어떤 것은 포함하고 어떤 것은 포함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금방 1과 6이라는 애가 각각 B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원소로서 접근을 해서 부분 집합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4-3번 들어갑니다. 일단 AN이 어떤 애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를 찾아봅시다. A1, A2, A3 정도까지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A1은 어떤 애들인 거냐면 X들의 모임인데 N 대신 1 넣습니다. 3부터 시작해서 22-4, 18가지의 자연수들이에요. 3, 4, 5, 6, 7, 8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A2는요. N 대신에 2 넣은 거예요. X들인데 7부터 아이고 7처럼 안 보이네요. 7부터 시작을 해서 7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N 대신 2 넣었죠. 44에서 4를 뺐어 40까지의 숫자들을 모은 거예요. A3는요. 몇부터? 11부터 몇 가지? 62까지. 이것들의 공통 파트다 그랬어요. 공통 파트가 공집합이 없다, 아니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어. 그럼 계속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하나라도 원소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순간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는 건 최대한 많은 집합의 교집합을 하겠어요 라는 거고요. 3과 A1과 A2를 지금 교집합을 구해 본다면 최소한 7부터 시작해서 18까지는 같을 거죠. 맞죠? 자, 그럼 A1, 2, 3 세 개의 교집합이 들어가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처음에 3, 18 하고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부터 여기 7 그리고 40까지였어요. 공통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1부터 62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통 부분은 11부터 18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도 어쨌든 몇부터 18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순간은 18 하나라도 공통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숫자가 18이 되는 순간과 A1의 교집합이 딱 18이라는 원소 하나가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구였냐면 4n-1이었어요. 4n-1이라는 숫자가 18이라는 숫자가 되는 순간 4분의 19니까 4점 얼마 하고 진행할 거 아니야. 그 4점 얼마 할 때까지는 18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18이라는 원소의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n의 최대값은 4가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n이 4면요. 여러분들 1, 2, 3까지 구했죠. A1, 2, 3까지. A4 구해도 금방 답 나왔다는 거야. A4하고 A5만 구해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분은요. A4 구하고요. A5 구해 봐가지고 공통 부분이 없어지는 순간 직전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필수용 5번하고 그 다음에 5-2번 두 문제를 풀 거예요. 집합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문제, 포함관계를 찾아내는 문제이죠. 이게 어떤 관계가 얘에 포함되어 있어라고 바로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A 차집합 B라는 걸 덩어리로 볼게요. A 차집합 B하고 X의 합집합이 X가 됐어 라는 것은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되어 있어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부분이라는 덩어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라는 애하고 X의 교집합이 X야 라고 하게 되면 X가 C라는 것의 부분집합이었는데 지금 제가 C를 B의 여집합을 C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A 차집합 B부터 찾아볼까요?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 나머지니까 A 차집합 B는 마이너스 2라는 애입니다. 따라서 X 안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어떤 것들이에요? B의 여집합은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B의 여집합에 X라는 애가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요 2의 세제곱계에서 출발을 할 거야. 그런데 무조건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X라는 애의 관계를 보시면 A 차집합 B보다는 B의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전체가 3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해줍니다. 2의 제곱계, 총 4개가 존재한다 라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제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푼 거예요. 5-2번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5-2번을 보시면요. 제가 아래다 그냥 바로 할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예요. 자, 그냥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집합 A는요. 1,3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1, 3, 4인 상태에서 A 교집합 X와 B 교집합 X가 동일하게끔 해주는 X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대충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볼게요. 1, 3이 있어요. 벤다이어그램 안에는 컴마 적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 1, 3, 4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 집합에는 1, 2, 3, 4, 5, 6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A라는 집합하고 X라는 집합의 공통 부분 그리고 B라는 부분과 X라는 부분의 공통 부분이 같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A 안에는 1, 3은 있지만 4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A하고 X의 공통 부분에 4가 들어갈 수 없어요. 즉 B하고 X의 공통 부분에도 4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x는 2의 6제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공통 부분이 이럴 수 있지 않아? 1, 3하고 5 x 안에 5라는 원소가 있고요. a하고 x의 공통 부분 1, 3, 5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b하고의 공통 부분도 1, 3, 5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는요. 2의 6제곱 전체 집합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4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2의 5제곱 총 32개가 된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6-2번 문제 들어갈 거예요. A 별표 B를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다라고 했어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 빼면 대칭차집합하고 같은 모양이 되네요.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이라는 걸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걸 대칭차집합이야 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가지고 아 이게 같은 애들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와 A가 아닌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A와 A가 아닌 부분의 합집합에 A와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을 빼라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 집합이고요. 이거 공집합이죠. 그러면 전체 집합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님 보겠습니다. A 별표 B하고요. A 여집합 별표 B 여집합이 같은가?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일단 이쪽을 계산을 쭉 한번 해볼게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에서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뺄 거고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빼는 거네요.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라고 연산을 바꾸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어떤 거 교집합 여집합은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해석할 수 있네. 아 이게 뭐였는데 A 스타 B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네. 따라서 맞네요. 이쪽을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되든 이쪽을 증명해서 이렇게 된다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니은이 해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딕은 남았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디귿에서는 A 스타 B 스타 C 결합법칙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저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먼저 A 스타 B는요. A에서 요거를 제가 컬러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A하고 B만 볼게요.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공통된 부분 뺀 거죠. 그쵸? 이게 A 스타 B예요. 자, 이 A 스타 B라는 것을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저는 초록색이라고 볼게요. 초록색과 C의 공통 부분에서 합집합에서 초록색과 C의 합집합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초록색과 C의 공통 부분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누가 될 거냐면 합집합에서 C하고의 교집합을 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합집합을 하면서 공통된 부분을 빼는 거였지. 그럼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디귿의 왼쪽. 자, 그러면 오른쪽 A 스타 B 스타 C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B하고 C의 공통 부분에서 자꾸 공통 부분이라 합집합에서 공통 부분을 뺀 것. 이게 뒤에 있는 초록색이에요. A하고 초록색의 합집합에서 그럼 A하고 초록색의 합집합 이게 A하고 C의 초록색의 합집합이에요. 여기서 공통 부분을 지울 거예요. 너무 두껍게 지워지는데. 자, 지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첫 번째 그림과 같아 달라? 같죠? 지금 맞네요. 되셨어요? 요 개념 5, 개념 6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직접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뭔가 이걸 줄글로 정리한다고 해서 익혀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 푸시다 보면 어차피 계속 같은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자체로 이해를 할게요. 43페이지 7-1번의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요, 뭐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이 조건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부터 식을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부터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보면 C 차집합으로 다 묶으셔도 돼요. C 차집합으로 다 묶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저는 이걸 쭉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C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처음부터 제가 C 차집합을 묶어도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C 교집합 동일하죠. 가운데 연산자 합집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C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시 드모르간에게서 교집합 B의 여집합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집합, 여집합이 보이면서 C 차집합 A 교집합 B라는 애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C 차집합 A 교집합 B를 구할 거고요. 그것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집합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하고 B의 교집합을 C에서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역인지 한번 색칠해 보실래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C에서 빼자라고 했어. 그럼 실제로는 A하고 B의 교집합을 빼는 게 아니라 C에서는 요만큼만 빼면 되죠. 즉 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찾아서 C에서 이걸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풀게요. 다시 A 표현합니다. B 쓰고요. C 썼어요. 그러고 나서 원소의 개수를 A개, B개, C개. 지금 원소 A, B, C가 아니에요. 개수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는 것들을 힌트를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힌트 이겁니다. B하고 C의 합집합을 A에서 빼래요. 그럼 B하고 C의 합집합을 빼라라는 건 A, B, C를 빼라는 거죠. 라지 A,
집합 A에서 스몰 a, b, c라는 원소가 아니야. 원소의 개수를 빼면 3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 자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집합 A가 원소의 합이 15였죠. 그러면 집합 A는요. 3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5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네요. 우리가 아는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입니다. 라는 식 하나가 얻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거 봅시다. A하고 B의 교집합이 9래요. A하고 B의 교집합은 누구? A개, B개가 있었죠? 그게 9야. 로부터 C가 얼마예요? C는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C의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지금 합집합 안 해요. 28개가 있대요. 그러면 A하고 C의 교집합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자, A하고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A하고 B하고 C죠. 그것의 공통 부분을 뺀다 했어. 처음부터 교집합의 공식을 암기할 수도 있지만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공식 똑같잖아. 그냥 이양시킨 정도니까 제가 굳이 그냥 교집합은 이라고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합집합이 현재 28이고요. A가 15고요. C는 18이에요. 교집합은 몰라요. 에요. 그러면 33에서 얼마 빼면 되는데 5개잖아. 따라서 B하고 C, A와 C의 공통 부분은 B개, C개 있는데 그게 5개가 되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었고 C는 3이었어요. 그럼 B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A도 7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였다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 B잖아. 아닌가? 아니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C에서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는 거였죠. 그럼 원소 C의 개수는요? 그거는 줬어 18개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C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는 상황이고요. C의 원소의 개수 18개고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를 내가 아까 B개라고 표현했던 거. 그럼 B개가 몇 개였는데 B개는 2개였죠. 따라서 답은 16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그럼 왜 저것을 빼야 됐고 왜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07-2번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전체 집합이 A, B, C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저 그냥 전체 집합의 테두리 그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개수는 40개이고요. 그러면 아는 것도 표현해볼까? 교집합, 전체 교집합이 4개래요. 원소의 개수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원소가 4라는 게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개수는 모르죠. A, B, C개야. 그 다음에 D, E, F라고 하셔도 되는데 문자가 막 그렇게 A, B, C, D, E, F 하고 들어가면 좀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주로 X, Y, Z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저희는 A의 원소의 개수가 21개인데 그것이 4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X라는 것을 알고요. B의 원소의 개수가 17개인데 그것도 4 플러스 A 플러스 C 플러스 Y라는 거 알고요. C의 원소의 개수가 20개인데 4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Z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 이것들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합니다. 그러면 58이 4, 3, 12에 A가 2개인데 일단은 제가 써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2개의 A, B라고 쓰지 않고 따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여기 Z까지가 A, B, C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플러스 4한 거. 그러면 요 12도 10이라고 쓰지 말고 8 플러스 4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몇 개냐면 40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48개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에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A하고 B의 교집합, 그 다음에 B하고 C의 교집합, 그 다음에 C하고 A의 교집합을 구해야 돼요. 즉 4는 몇 번 중복됐어? 3번 중복됐어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2를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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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교집합이 있었어. 각각의 교집합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합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라는 애를 만든 4개라는 원소의 개수를 만든 거에서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집합을 쓸 땐 중복되는 거 안 쓰지. 그러니까 12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 4가 들어갈 거예요. 어찌됐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거 알았어요. 답은 14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요. 근데 8-1번부터 3번까지는 같이 다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방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들이고 저희가 개념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8-1번부터 8-3번까지는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강의가 벌써 40분이 넘어가는데 8-1번부터 8-3번까지 하고 나서 9-2번을 풀 거란 말이에요. 9-2번, 3번 5문제인데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제가 5문제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막 SF 영화, 공포 영화, 뭐 있어? 판타지 영화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거를 저는 그냥 SF를 집합 A, 판타지 영화를 집합 B, 공포 영화를 집합 C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첫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를 전부 SF는 다 A라고 갖다 써. 판타지는 전부 B라고 써. 이렇게 할 거예요. 200명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집합 A를 전 뭐라고 했다고요? SF라고 했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쓰고 그리고 바로 그림으로 그립니다. 200이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요. 이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NA는 얼마? SF가 90, NB는 75. 그러고 나서 나머지 힌트들 막 2개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뭐만 좋아하는 학생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 우리 했었던 거 A, B, C, D개, X개, Y개, Z개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SF와 판타지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3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8명이라는 거, 90명이라는 걸 이 문자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NA가 90이다 라는 건 A, B, C, X의 합이 90이었다 라고 표기가 된 거고요. NB가 75다 라는 것은 A, B, D, Y가 75다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모두 좋아하는 이라고 했어. SF하고 판타지를 모두 좋아하는. 그럼 공통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어디야? A 플러스 B죠. 그게 얼마? 38이라고요. 공포 영화만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 공포 영화 C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포 영화만 좋아합니다는 얼마예요? 60이래. 그 60을 뭐라고 쓰실 거예요? Z가 60인 거네. 그럼 Z라고 쓸 필요가 없네. 문자 하나 줄입시다. 여기가 현재 6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 됐어요? 그러면 AB가 38이었으니까 C 플러스 X가 얼마? 52. D 플러스 Y는요? 37 하고 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SF 판타지 공포 영화 중에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이라고 했어요.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200 A, B, C의 합집합이 여집합 구하는 거죠. A, B, C, D, X, Y 60을 뺀 거라고 되어 있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A, B, C, X A, B, C, X 어딨어? 요게 90 맞죠? 그 다음에
우리 D 플러스 Y 구했어. 요 D 플러스 Y 37. 어유 그러면 다 구했네. 200에서 90 플러스 37 플러스 60 빼는 문제였네요. 187 빼는 거네요. 답은 13 하고 구할 거예요. 이걸 막 문자로 다 바꿔가지고 그것을 식으로 쓰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물론 서술형을 푼다면 NA가 90, NB가 75, 뭐 NA 교집합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겠죠. 쓰겠는데 우리 지금 객관식을 푸는 상황이거나 단답형을 푸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집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술형에도 이렇게 표현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대신에 명명을 하셔야죠. 전 지금 쓰지 않았지만 집합 A의 개수를 X, A, B개, C개라고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겠죠. 8-2번도 빠르게 정리합시다. 안경과 렌즈를 착용하는데 30명이 있대요. 안경과 렌즈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를 쭉 읽을 거예요. 어느 것도 착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러면 A하고 B의 합집합의 개수는 23개가 될 건데 A가 몇 개? 안경을 착용한 적이 있는 사람 17. 그 다음에 렌즈를 착용한 사람 15. 어느 것도 착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걸 문자로 표현을 해볼까? A도 착용해 본 적 없고 B도 착용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개수를 7이라고 썼다는 거였으니까 아까 이거였어요. 그럼 힌트가 더 이상 없어. 오늘 NA 교집합 B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2였죠? 그럼 이게 9이네요. 자, 문제에서는 안경을 착용한 경험이 없거나 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경을 착용한 적 없거나 렌즈를 착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전체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30에서 9를 뺐어. 답은 21 하고 나오게 됩니다. 되셨으면 8-3번 갑니다. 3명이 있어요. 전체는 몇 명? 3명이 아니고 이게 3문제가 있어요. 전체가 22명이고요. A 문제, B 문제, C 문제가 있습니다. 3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이 4명이래. 여기 4명이라고 적었어요.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는 건 누구든지 A 또는 B 또는 C를 맞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없다는 거네요. 밖에는 0명이야 라고 할 거고요. 3문제 중 2문제만 맞힌 학생이라는 건 A하고 B를 맞췄거나 B하고 C를 맞췄거나 A하고 C를 맞췄다라는 걸 거냐. 그쵸? 3문제를 동시에 맞히는 게 아니라 2문제만 맞출 거야. 그러면 색깔을 칠해보고 어디일 거냐면 A하고 B를 맞췄거나 B하고 C를 맞췄거나 C하고 A를 맞췄거나 이 영역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네요. 저희 각각 여기를 A개, B개, C개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X개, Y개, Z개라고 할게요. 그럼 4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X가 A개 맞춘 학생들이 총 11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B를 맞춘 학생, B 문제를 맞춘 학생은 4 플러스 A 플러스 C 플러스 Y 그게 9명. C 문제를 맞춘 학생은 4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Z 그거 한 것이 15명이야 라는 힌트를 가지고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4 한 개 22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18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X가 7이어야 되고 A, C, Y가 5, B, C, Z가 11 하고 나오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인데를 묻는 거죠. 그쵸?
그럼 요거를 다 합칠게요. 이게 A가 2번, B가 2번, C가 2번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양변 더했어. 이게 얼마래요? 23. 그런데 아까 우리 이만큼이 18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는 거거든요. 답은 5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어요? 드디어 우리 마지막 유형 문제예요. A, B, C가 있습니다. 세 개의 공통 부분이 5개래요. 그다음에 얘가 14개, 얘가 16개, 얘가 19개예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10이래요. 그런데 A 교집합 B 파트에 이미 5가 있으니까 여기가 5가 돼요. 합쳐서 10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C에서 A 합집합 B를 빼라. 여기 이 파트를 구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여기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미 5개는 뺏겼기 때문에 저희 14개 중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요. 지금 이 파트, 여기 파트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A하고 C의 공통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B하고 C의 공통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빨간색이 최대가 되려면요. A에 있는 원소가 총 14개인데 벌써 5개, 10개가 나갔죠. 그럼 남은 4개가 여기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 남은 4개가 여기 들어오잖아. 그러면 A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몽땅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회색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요. C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B하고 C의 공통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파란색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데 B에는요. 원소가 5개 이미 10개가 나간 상태예요. 6개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A하고 B하고 C들의 공통 부분들이 6개, 4개, 5개, 15개가 나갔으니까 최소 몇 개? 4개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막 복잡하게 식으로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지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그림으로서는 해결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공부 다시 3번 들어갑니다. 문제 읽고 오셨어요? 저희 지금 300명을 대상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300자리를 그리고요.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 경시대 A, B, C 쓰기 싫어? 그러면 수학 영어라고 써도 상관없죠. 우리 지금 서술형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집합 A를 수학, 집합 B를 영어 경시대 A라고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NA가 124, NB를 173이라고 적을 거야.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124, 그 다음에 173이라고 지금 객관식을 푼다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혼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수학 경시대하고 영어 경시대 중 어느 곳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수, 그럼 어디 찾으라는 거냐면 바깥쪽. 124 있어서 헷갈리면 저거 지우셔도 돼요. 요 바깥쪽을 구해라고 했어. 이 바깥쪽에 최대와 최소의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줘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영어의 바깥쪽에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수학과 영어의 합집합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NA가 124고 NB가 173인데 둘을 더한 값은 297이에요. 따라서 최소는 3이 됩니다. 최소의 상황을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수학, 영어 300명 해서 여기 124명, 173명 꽉 차버리잖아.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서로소가 되잖아. 그럼 바깥이 최소 3명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바깥쪽이. 그런데 이 바깥쪽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00명 안에 영어가 더 숫자가 많았죠. 173명 안에 수학 124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수학을 집합 A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이 집합 B를 영어라고 한다면 완전히 들어가 버렸을 때 그럼 나머지
영어가 아까 173명이었죠. 173명을 뺀 나머지 127명이네요. 127명이 전부 경시대에 참여하지 않아 버린 상황이 된 거죠. 최대가 12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30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문자로 꼭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수학을 아까 집합 A라고 했어요.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없을 때, 0일 때 공집합이라고 해야죠. 다시 쓸게요. 표현을 다시 쓸게요.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없을 때 그때 최소가 무엇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최소가 된다라고 푸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관계일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 같은 멘트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 단원에 제가 개념 설명하는 데만도 한 20분 넘게 할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푸는 건 30분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들으실 거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문제하고 실력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